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디언 사람들 첫 번째 만남, 우리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김성천 소장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자기 소개부터. 네. 예,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우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시작되어졌던 배경은 예전에 이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정책개발팀이라는 그 단위가 있었는데 거기 파견교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이 나름 이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발하고 연구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우리 연구소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제 꿈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 우리 언젠가는 한번 우리도 그런 꿈들을 한번 실현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해 왔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수업 디자인 연구소장인 김현서 선생님이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뿐만 아니라 뭐 교육과정이라든지 정책, 진로 이런 요구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조직을 좀 만들면 어떻겠는가 해서 플랫폼으로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교디넷 안에 뭐 저처럼 이제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좀 모으고 또 수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수업으로 또 모아보고 진로면 진로,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이런 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수업디자인연구소가 만들어질 때 이제 같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만들어졌었고 이후에 그 이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분화가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고도 사실 좋은 학습 공동체 많고 연구 공동체가 많은데 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인가? 사실 이 질문은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책 그러면 왠지 교육부에 있는 분들 또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견인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메이저 교원단체에 속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름 또 자신의 공간들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과 함께 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 베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연구는 우리 교사들과는 거리가 먼 영역이다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연구가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의 성과를 정리해 나가고 모니터링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업데이트 된다라는 관점에서 연구에 근데 이제 교사들 중에서 학위가 있어도 사실 그 써먹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대학으로 가거나 뭐 국책연구기관 갈 거 아니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그런 분들이 좀 모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 그 어떤 이제 학부모라든지 또 이제 교사라든지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또 전문직 분들이나 교장교감 이런 우리는 약간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끼리,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뭐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또 그분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융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육, 그리고 연구를 좀 좋아하는 분들,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단위들이 좀 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된 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역사들을 이렇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가진 그런 철학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낸 책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책들, 연구물들을 냈잖아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굉장히 내공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 우리 공동체만이 가지는 그 저력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저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제 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웬만한 연구 보고서들은 거의 라면 받침대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장된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연구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건포도와 같은 연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청포도와 같은 즙이 살아있는 연구거든요. 그 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과정을 담아내고, 때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담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 어떤 현장의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내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교육부 때문에 안 돼. 교육청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비난하는 거는 쉬워요. 비판하는 것도 쉽죠. 그렇지만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연구와 어떤 논의와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 학습 연구 공동체라고 하는 장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에는 여러 단위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분들이 함께 와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전 되게 소중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다른 비판 내지는 따가운 이야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교원 중심의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들은 또 달리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듣는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사람을 키우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후배 선생님들, 특히 20, 30, 40 이런 분들이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천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주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기록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했었고 고민했던 것들을 체계적인 기록이죠. 연구라는 것들은 그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들 또 동료 교사들에게 나누는 이러한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책을 많이 쓰는 이유는 사실 논문을 쓸 수도 있는데 저도 논문을 쓰지만 논문은 대중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거의 뭐 열독률 제로에 도전한다.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백날 써도. 그래서 근데 책으로 내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이라든지 이슈 리포트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유튜브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자꾸 유통하고 소통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전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그러면은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 연구소가 하나의 이제 큰 학습 공동체이고 또 그 안에 또 작은 소모임들을 통한 또 학습 공동체를 이뤄가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진짜 리더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리더의 모습을 저는 김성천 소장님께서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종종 하는데요. 이런 길을 걷게 되기까지 저는 또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사실 뭐 저는 좋은 교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이제 학교에 이제 발령받았던 데를 보면 그렇게 행복했던 학교는 아니었고 치열했던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점이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지금의 혁신교육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모습들 속에서 숨막히는 때가 많았거든요. 아이들과의 관계성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이런 여러 가지 자괴감과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저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고민하는 단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학습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원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렇게 우리 선배님들도 힘들었구나. 근데 이렇게 힘들어했던 사안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 학습하고 몸부림쳐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교사는 저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나 혼자서 수업 잘하는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교과 동학년 선생님들, 동료 교사들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장학사도 아니었고 교장교감도 아니었지만 평교사였지만 현장을 지키면서 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선배들이 저에게 학습 공동체를 꾸려봐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셔서, 한 2년차 때서부터 학습 공동체를 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예, 깨끗한 미디어를 교사 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자료도 개발해보고, 정기 모임도 꾸려나가고, 시행착오도 좀 경험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좀 쌓여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좀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이제 가르쳤던 제자가 수능 시험을 못 봤다는 이유로 이제 자살을 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사회과 교사인데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다짐을 하고 이 구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구조를 바꾸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 좋은 교사 운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데서 이제 활동들도 좀 하고 휴직도 고용휴직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일도 좀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저에게는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학교 밖 학습 공동체에서 몸부림을 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교과 동학년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근데 프로젝트 활동을 배워왔고 협동학습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수행평가 10% 하나 못 바꾸잖아요. 이게 결국 학교가 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들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제 혁신학교 운동을 했던 여러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한때는 대안학교로도 갈 생각도 했거든요. 공교육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제 공교육 안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선배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 대한교육의 뜻이 있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피하려고 했었던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공교육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회도 꾸리고 학교 혁신 운동들도 좀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덕양중학교 그런 모델들 만드는 거에도 이제 같이 관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뭐 김상곤 교육감이 예상치도 않았는데 당선이 되면서 인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페이퍼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학습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의 경험이었으니까 학교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 뭐 이제 업무 경감과 관련된 업무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페이퍼로 써서 보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였다가 이제 이후에 뭐 파견교사로 갔다가 이제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베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 예, 그 제자 얘기는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공을 했다라기보다는 그쵸. 사실은 이제 좀 실패도 많았고 좌절과 분노가 많았었는데 그런 좌절과 분노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돌파구였는데 저에게는 학습 공동체가 돌파구였었고 제 평생에 있어서 계속 지고 다니는 주제가 학습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김밥이에요. 뭐 학습 공동체 하는 날마다 사실 김밥을 먹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박사 논문도 학습 공동체 이제 박사 논문도 학습 공동체로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김밥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드시고 일주일에 뭐 한 번은 기본이고 뭐 많을 때는 뭐 두세 번씩 먹고 이거를 뭐 거의 20년째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먹고 있죠. 지금도 김밥을 먹고 있죠. 우리 연구소에서 김밥 먹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과정이 저에게는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근데 특정 주제를 가지고 격주마다 한 2시간 내지 3시간씩을 꾸준히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그 분야에 정말
내공이 전문가가 쌓이는 거죠. 네. 내공이 쌓이게 되는 네.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 내공 같아요. 쌓기 지금 이끌고 계시죠. 제가 이끌고 있는 연구소 모임이 소모임이 내공 쌓기 네. 소모임입니다. 네. 내공이 정말 쌓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여러 학습 공동체를 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수 쇼핑하는 것처럼 맛배기로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분들도 괜찮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자세는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과정들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영역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만나요. 미디어 교육을 파고 들어가던 협동학습을 파고 들어가던 그 에듀테크로 들어가던 어느 영역이든지 하다 보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지점 이거는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제에 이르게 되면 이제 넘나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파는 게 곧 넓혀가는 방법이다라고 네, 저는 네,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소 안에 각자의 분야에서 실천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철학으로 모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로 네, 네. 만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예컨대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영역. 그 지역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민주시민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지역 교육과정 개발도 있을 수 있고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가 또 같이 돌아가거든요. 네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다라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교리원 안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그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기 때문에 서로 그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공동체뿐 아니라 또 다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또 지금 교원대에서 부원장 연수원. 예, 학과장도 하고 있고, 이제 종합교육연수원 부원장 네.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이제 저는 일단 이제 교사들은 연수를 되게 많이 받아야 성장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연수도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의 자세인 것 같아요.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실천해보고 실행해봤던 이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 네. 그러니까 이제 연구와 연수가 분리된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교학점제 연수 같은 거를 할 때 전문가 과정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예컨대 100시간 연수 듣고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네. 이걸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연수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결합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연수원에 가서도 학습 공동체를 해야 된다. 네. 이제 네. 각자가 어떤 식으로 연수를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네.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네.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연수원 안에 학습 공동체도 구축하고 하나의 연수가 끝나고 나면 서로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다음 학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네. 이런 작업들도 또 같이 해 나가고 또 연구 개발 기능을 또 강화하려고 조직도 개편해 나가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직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네. 팀 단위로 자꾸만 쪼개지 말고 사람 자리에 맞춰갖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그 목표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좀 단행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무다를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나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소장님의 가치가 담겨 있는 그런 도전, 발걸음이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소장님께서는 원래 학습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셨고 그동안 쭉 혁신교육, 혁신정책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셨고 또 요즘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의 행정혁신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구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이제 교육 관계자분들,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 어떻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것 있으면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 분들에게 바라는 거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일에 매몰되어 계시거든요. 네. 이해는 돼요. 워낙 교육청이라고 하는 일이 네. 과업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전문직으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교장교감들이 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때 과연 제가 봤을 때는 교장이 돼서 뭘 할 것인가, 어떤 학교를 꿈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네. 그냥 교장이 되는 것, 교감이 되는 것, 전직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면 전문직이 되었을 때부터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만나야 되고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교장 교감이 되면 학습 공동체를 꾸리고 그 리더십을 소통하는 리더십이 작동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교장 교감이 되고 나면 뭘 잘해야지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있으실 때,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실 때부터 현장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만나고 학습 공동체에 좀 참여하시라. 그리고 뜻맞는 선생님들 서너 명이라도 좋으니까 나와 함께 같이 할 네. 그런 서너 명과 함께 학교를 바꿔나갈 수 있는 플랜들을 좀 짜셔라 라는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요. 저희 연구소에 전문직 분들도 좀 계시고 교장 경험생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2030 학교를 정말 바꿔가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연대를 해서 변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운동과 어떤 그 연구와 정책과 교육 실천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혹자는 저보고 계속 삶에 이게 좀 바뀌어갔다라고 하는 지점들.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시민사회단체에 있다가 뭐 학습공동체 운동하다가 또 뭐 교육청에 가 있다가 교육부에 가 있다가 뭐 이제 대학에 왔다 뭐 그때 이렇게 변신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깨어있는 교사 한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교가 바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비전을 갖고 그 제 연령대에 맞는 그 요구에 대해서 학습 공동체와 혁신학교 운동과 또 연구와 네. 어떤 또 교육청과 교육부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네. 고민을 해 왔었던 지점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방식에 있어서 뭐 전술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네, 네. 제가 다른 것들을 가져갔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연구와 정책과 운동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진 부분들인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실력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안에서도 있어봤고 교육부에도 있어봤는데 나름의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뭐 웬만한 분들에 비해서 성과를 냈다라고도 감히 자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 현장의 요구와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했었던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자신을 실패한 정책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드러내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했던 그런 실패를 다음에 있는 분들이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제 또 다시 그런 길들을 가져갔을 때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내시는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강의 때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보행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저 육교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예요. 저는 우리의 그 관점을 한쪽으로만 고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오마이뉴스 글 써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좀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관점은 네.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텐데 학부모의 시선과 일반 시민들의 시선을 좀 반영한 글이었어요. 제가 뭐
교육 짬밥이 몇 년인데 이 글을 썼을 때 파장과 네.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는 네. 거를 예측을 못 했겠어요. 네, 네. 일정한 비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우리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시민들, 또 학부모들의 어떤 시선들이 있었던 거고, 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시선들도 있었던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을 갖고 일종의 백신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어떤 교육을 향한 애정을 갖고 저는 백신을 놓은 거고, 네, 네. 그러나 제 백신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먼 훗날 모르죠. 더 큰 쓰나미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을 저는 우려해서 네, 네. 그런 어떤 이제 글들을 용기 있게 썼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좀 다양한 어떤 시선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교류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희 연구소가 장점이 정말 뭐 정치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연구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대학교에 계신 분도 네.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유초, 중고가 다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그 와글와글 되는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봤지만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너가 현장을 몰라서 그래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유연한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연한 교육체제를 가져가는 게 핵심인 건데, 그 유연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듣는 것. 그렇죠. 또 나와 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꾹 참아가면서 왜 저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들어주고 조곤조곤 우리가 또 반박을 하거나 네, 또 네. 토론을 하면서 그 제3의 길들을 찾아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끼리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끼리 초등끼리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히려 초등 선생님들도 중고등학교에 배울 게 있고요. 네.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초등에 유아교육에 또 배울 게 있거든요. 특수교육에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는 결국 주체와 주체의 넘나듦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융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다양한 장으로 가서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고, 때로는 교육 바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네. 듣는 그런 민감성이라 그럴까요? 열려있는 마음이 좀 네.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그런 장들이 일정하게는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오마이뉴스 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애정의 마음이죠, 그렇죠? 예, 네. 교육 현장에 대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끝으로 아까 잠깐 뭐 실패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좀 의아스러웠는데 그 이제 어쨌든 혁신교육, 혁신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성천 소장님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 지금 혁신교육에 대한 우리의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지점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하나는 이제 저는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너무 이제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그 관행과 관습과 경로 의존성에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 트렌드에 너무 빠르게 막 반영해 가면서 하나의 그 개념과 어떤 정책들을 빠르게 소비해 나가고 다음 걸로 대체해 나가는 이런 방식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혁신교육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미래교육이 오는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와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좋은 연구가 가능하고 정책 개발이 가능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습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미래 교육이 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미래 교육이 오지는 않는 거다라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들 중에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미 있게 본인들은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반응이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정책 평가와
모니터링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귀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해 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기존에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안 된 것들은 뭔지를 점검해보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교사의 성장 경로는 저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현장을 정말 지켜나가고 교육과정과 수학과 평가를 잘 하셔야 그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교육의 가치를 가지고 언론으로 나가실 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치를 하실 분들도 정말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도의원, 시의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을 아는 분들이 해야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분들이 또 기자가 또 됐으면 좋겠고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또 제대로 또 변화도 좀 도모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삶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 형식이 달라지는 공간에서 같이 또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정치와 교육을 되게 분리해서 봤는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해보니까 정치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정치를 못 이깁니다. 하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제 시민들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 시민은 교육을 통해서 또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민을 길러내면 정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교육이 논리적으로는 정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은 진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파도를 보지 말고 조류를 보면서 긴 호흡으로 스크럼을 짜고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가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교대원 사람들 첫 번째 만남입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함께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